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16년 12월 2일 인천 부평구 길산동을 가로지르는 굴포천에서 정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하청업체 소속의 환경미화원 67살의 황 씨도 굴포 3교에서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청소를 하고 계셨죠. 그곳은 평소에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산책로 아래였고 누런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한참 작업을 하던 오후 3시, 황 씨는 굴포 3교 20m 지점의 수로에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수풀색하고 비슷해서 육안으로 구분이 힘들었는데요. 노란 마대자루였죠. 이것도 누가 몰래 버렸구만. 종종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황 씨는 마대자루를 수거했고 이걸 1km 떨어진 쓰레기 집화장으로 옮겨두게 됩니다. 근데 황 씨에게 영 거슬리는 일이 생겼어요. 이 노란 마대자루가 쌓아놓은 쓰레기 더미에서 자꾸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대까지 세워놓고 고정을 시켜봤지만 다음날 보니까 어김없이 노란 포대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이게 유독 눈에 밟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보통 인천시에서는 쓰레기를 수거할 때 미화원들이 붉은색 자루를 사용하시는데요. 유난히 색이 다른 노란색 마대자루가 좀 도드라졌던 것도 있었죠. 어쨌든 그가 며칠 그렇게 마대자루를 방치한 후 시간이 갈수록 뭔가 구더기가 꼬이고 썩는 냄새까지 좀 수상했습니다. 6일 후인 12월 8일 오전 11시 마침내 쌓아놓은 쓰레기들을 소각장으로 보내게 돼요. 황 씨와 동료들은 익숙하게 쓰레기 분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또 노란 마대자루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찜찜했던 황 씨는 결국 동료들과 함께 그 포대를 열어보기로 하는데요. 면도칼을 이용해서 자루의 끄트머리를 자르는 순간 보이는 건 사람의 머리카락입니다. 이어서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힘든 아주 심하게 부패된 시신 한 구가 모습을 드러냈죠. 이게 자칫하면 그대로 소각돼서 완전 범죄로 묻혔을 뻔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순간이었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쌀 40kg 사이즈의 마대자루 속에 있는 시신은 고의로 훼손한 흔적이 없이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시신의 두 팔은 몸통과 함께 노끈으로 묶여 있었고 다리를 구부려서 이 허벅지와 몸통을 다시 묶어 놓은 상태였죠. 시신은 이미 피부가 검게 변했는데 즉 미라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고 아예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성별도 지문 채취도 불가능했죠. 피해자는 진 스포츠걸이라는 그 로고가 왼쪽 가슴에 적힌 얇은 핑크색 스트라이프 긴팔티를 입고 있었고 체크 7부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발에 양말을 신고 있긴 했지만 신발은 없었죠. 시신의 옷차림이 실내복인 걸로 봐서 이 피해자가 집이나 어떤 내부에서 숨을 거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정컨대 누군가 피해자의 죽음을 확인한 뒤에 포대에 넣어서 인적이 뜸한 이 굴포천에 유기한 것으로 보이죠. 사건 발생 다음 날인 9일, 부검이 시작됐습니다. 거만이가 처음에 마대자루 속에 이렇게 시신이 웅크려 있는 걸 보고 이게 좀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인가? 라고 추정했다고 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두상의 크기를 토대로 성인인 게 확인됩니다. 피해자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여성, 혈액형은 B형, 키는 150에서 155cm, 몸무게는 50에서 60kg로 추정되죠. 윗니가 충치로 변색된 상태였고 한방 생리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꽤나 많은 걸 알아낼 수 있었지만 이 시신의 부패 정도가 너무 심해서 1차 부검만으로는 사망 시점이나 원인을 찾아내는 건 불가능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신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해결은 굉장한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이거 누군지를 알아야 원한 관계를 찾아볼 수 있고 또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라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신원을 알 수 없으니 이 사건은 철저하게 현장에 남겨져 있는 증거, 그거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또한 범죄 심리 전문가들의 조언이 핵심이 되겠죠. 우선 시신의 목뼈와 갈비뼈에 골절이 발견되는데 이거는 환경미화원분들이 포대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골절됐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좀 더 분석해보면 마대자루 쪽에서 이렇게 웅크린 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유지되어 있었어요. 그대로였다는 거죠. 이걸 봐서 범인이 시신을 마대자루에 쑤셔 넣기 위해서 일부러 결박한 것으로 보였죠. 그렇다면 마대자루에 혹시 지문이 남아있진 않을까요? 가능성이 클 텐데요. 안타깝게도 지문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좀 힘들게 흘러가는 듯 했지만 최초 발견자인 황 씨의 증언에 따라 대략적으로 시신이 언제 유기됐는지 추정은 가능했어요. 마대자루가 최초로 발견된 건 12월 2일. 그럼 그 전에 청소업체가 굴포천을 마지막으로 청소한 건 10월 28일. 그러니까 10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약 한 달 사이에 시신이 유기된 것으로 보이죠. 그전엔 없었으니까요. 경찰은 인근의 CCTV를 추적했지만 안타깝게도 여기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였고요. 그나마 인근의 CCTV는 최대 저장 기간이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이 이미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죠. 그런데 여기서 범인에 대한 진지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교묘하게 CCTV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이렇게 시신을 유기할 정도로 계획적인 사람이라면 아니 왜 하필 굴포 3교 여기에다가 시신을 유기한 걸까요? 여기는 산책로를 통해서 200m만 걸어가면 바로 삼산경찰서가 나오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게다가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도 있고 공원에다가 먹거리 타운까지 있어서 늦은 시간까지도 유동인구가 있는 곳이었죠. 좀 더 인적이 드문 상류 쪽 다리를 이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경찰서와 가까운 이곳을 유기장소로 택했는지 의문이 들죠. 여기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범인이 타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 가지고 범인행을 저지른 후에 바로 앞에 경찰서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여기에 버린 게 아니냐라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범죄 심리 전문가는 범인이 오히려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일 수 있고 인근에 경찰서가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감하게 유기를 한 데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고 추정합니다. 두 번째 의문은 하천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버릴 경우에 보통은 발견을 늦추기 위해서 시신을 토막이라든지 완전히 훼손하거나 또는 수위가 깊은 하천 깊은 곳에다가 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시신이 물속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눈에 띄기 쉬운 그 유수지 앞바닥에 있었다는 거죠. 그건 정말 이상했습니다. 마치 이게 누군가 빨리 이걸 발견해주기 바라는 듯한 심리가 엿보이기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범죄 심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범인이 철저하게 이걸 안매장하지 못하고 굴포천을 택한 이유가 어쩌면 그가 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서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옮겼겠어요? 마대자루에 담아서 뭔가 쓰레기로 위장한 뒤에 손수레 같은 거에 담아서 옮겼을 거고 이후 자연스럽게 이게 쓰레기 집합장으로 가서 소각되겠지 하고 바랬던 거죠. 실제로 이 굴포천 인근에서는 마대자루에 담긴 쓰레기를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쓰레기 집화장까지 겨우 1.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게 여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굴포천 그리고 굴포천의 쓰레기 처리 과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추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신을 발견한 황 씨 또는 같이 일했던 몇몇의 환경미화원들을 의심해봤지만 별다른 혐의점은 없었습니다.
자, 이번엔 마대자루를 좀 볼까요? 이 포대에 부평구청이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쓰여져 있었어요. 보니까 2011년과 12년 사이에 부평구청에서 이 정화 작업을 위해 약 7,000장을 만들어뒀던 거죠. 민간으로 전단이 이후에 됐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피해자 혹은 범인이 이 11년과 12년 사이에 부평구에 거주했을 수 있는 주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이게 피해자까지 들어가느냐? 이 포대자루의 출처 자체가 피해자 것인지 범인 것인지 아직은 모르기 때문이죠. 자,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시신의 신원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일단 비슷한 인상착의로 혹시 이 지역에서 가출을 하거나 또 실종 신고가 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했어요. 매치되는 게 없었죠. DNA도 검사를 통해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를 했지만 일치하는 게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혹시 피해자가 외국인은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게 됐고 수사 방향이 확대됩니다. 자, 사건 발생 12일 후인 12월 20일. 너무도 이 수사에 진척이 없자 전국적으로 17개 지방경찰청에 시신 발견 당시의 모습의 사진을 전체 보내게 되고 공조수사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국과수는 시신의 얼굴 골격을 3D 스캐닝 해가지고 복원했어요. 몽타주를 만들었죠. 바로 이 모습인데요. 21일 날에 이 사진이 담긴 전단지 4,000장. 안에는 피해자의 옷차림이 어땠는지, 신체 특징이 뭔지가 다 넣어서 사건은 공개수사로 전환되고 전단지가 전국에 배포됩니다. 제보하는 사람에게 5천만 원의 포상금이 약속됐고 또 제보하는 분의 신원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도 어떤 의미 있는 실마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그런데 국과수의 2차 정밀 검사를 통해서 이 시신의 비장에 일산화탄소 농도 40%가 검출됩니다. 일산화탄소? 그러면 중독에 의해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을 텐데 이 정도로 뭘 알 수 있을까요? 경찰은 부평구 내에서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는 6지역 그리고 연탄을 지급받는 130여 가구를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저는 확실히 경찰이 아니라 좀 이 부분에서 놀랐는데요. 일산화탄소 중독만 가지고 많은 가능성을 이렇게 모색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좀 멋지게도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게 안타깝죠. 만약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서 사망했다면 대부분의 자살의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근데 혹여 타살일 경우에 범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번개탄이나 연탄을 피워서 살해하는 케이스도 있죠. 그런데 이 부검에서 수면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어요. 어라? 그래서 경찰이 이걸 토대로 결국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을 타인이 유기한 것이다. 또는 동반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 피해자만 사망하게 되니 자살 방조죄를 피하기 위해서 이 시신을 결국 유기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여기서 만약 피해자가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불법 체류 중에 어쩌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니까 동거인 혹은 가까운 관계에 있던 사람이 은폐를 하려고 시신을 유기했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게 완전한 결론이 아니라 경찰이 다시 이걸 토대로 부평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180명, 다문화 가정, 불법 체류자들까지 모두 탐문 수사합니다. 근데도 성과가 나오질 않아요. 실마리가 잡히지 않아요. 근데요, 이 굴포천이라는 여기가 굉장히 사실 노출이 개방적인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아무리 포대자루였지만 시신을 유기한 걸 정말 아무도 못 봤을까요? 경찰은 인근 CCTV를 다시 돌려보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시신 발견 한 달 전인 11월 8일 오후 5시, 이때가 딱 유기 그 추정 시간이죠. 인근 CCTV에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검은 점퍼에다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굴포천 다리 위에서
그 유기 장소를 1, 2초 정도 바라보고 다시 돌아가는 장면을 포착합니다.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범인은 반드시 범죄 장소에 돌아온다. 경찰이 그 남자의 신원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이 영상에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답답한 사건에 그가 범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전국으로 수사가 확산됐는데도 별 진전이 없자 경찰은 이번엔 인천광역수사대 3개 반과 미제 전담팀까지 투입을 해가지고 이 수사반 인력이 무려 71명까지 꾸렸습니다.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진 거예요. 전단지가 계속 돌아가면서 40건이나 되는 제보가 있긴 했지만 이게 유의미한 단서는 아니었죠. 신고 보상금도 올라갔지만 이 피해자의 신원은 나오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용의선상에 아무도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가 참 많은 금요사건 파일 사건들을 다루면서 종종 경찰의 부실한 수사를 지적합니다. 하지만 좀 이번 사건은 신원조차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수사에 대한 또는 경찰분들에 대한 섣부른 비판은 잠시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굴포천의 시신이 발견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때로부터 10년 전인 2006년, 이때는 심지어 남녀 쌍둥이로 추정되는 두 구의 아기 시신이 비닐봉지에 쌓인 채 발견됐죠. 이렇게 흉흉한 사건이 있었는데도 여기에 CCTV에 사각지대가 있는 게 말이 될까요?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처 주민들한테 굴포천이라는 곳은 이제 완전 공포의 장소가 되어버렸죠. 사실 이 사건이 있었던 인천 삼산동은 인근에 산업단지도 있고 또 2015년부터 외국인 노동자와 이 조선족들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들과 관련된 주치 폭력 신고가 많이 들어왔고요. 또 여기에 조폭들이 연루돼 있다는 소문까지 파다했죠. 굴포천에서 발견된 시신 역시 그 연관성을 의심하는 네티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정말 어려운 게 사실 부검 결과에서 살인이다, 아니다 라를 정확하게 검증할 수가 없었어요. 단정 지을 수 없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건은 현재 미제 사건팀이 아닌 인천 삼산경찰서에서 여전히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 사건은 단순히 고구마 먹은 듯 정말 풀릴 만한 단서가 너무 없는 답답한 사건이었는데요.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힘이 들어도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경찰, 형사분들의 애환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제 방송을 통해서 혹여 이날의 작은 기억의 조각을 제보해 주신다면 경찰분들의 수사에 훨씬 더 도움을 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수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들이 안일함을 보이고 실수가 있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무턱대고 경찰은 경찰이라는 그런 비판은 절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